다 착과 문제입니다. 착과량이 어쨌든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착과량을 줄이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토양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선적으로는 착과량 조절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토양 관리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자꾸 알이 굵은 걸 지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알이 작은 것보다 알이 굵은 게 자꾸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알을 크게 할까 이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또 두 번째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알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과실의 품질이 좋게 한다든지 나무가 건강하게 한다든지는 시간이 필요하습니다. 그러니까 샤인마스카트에서 제 품질이 나오는 것은 4년 내지 5년을 기다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제식거리가 지금 주간거리가 막 2m에 하나씩 심은 나무도 있고 제일 많이 심은 게 막 3m, 그 다음에 조금 대목을 심으셨다는 분들이 5m 정도 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목묘를 기준으로 해서 2m를 심어 놓고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거봉을 길렀다든지 뭐 했었을 때 최소한 2, 3년 정도 걸려서 나무를 수확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만에 샤인을 지금 수확하면서 그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봉처럼 샤인도 똑같이 4년 내지 사실은 5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4년 내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만큼은 최소한 기다려 주셔야 돼요. 2년 차에 나무가 겉보기에 굉장히 충실하니까 아니면은 여지까지 거봉처럼 막 화진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달리니까 나무를 충분히 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발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발달되지 않으면 전정을 해서 위쪽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위쪽은 나무가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제대로 커 있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클 때 절대로 뿌리가 제대로 크지 않으면 나무가 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2년 내지 3년째 열매를 달지를 않고 나무를 조금 키워 놓으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뿌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 포도나무가 1년에 커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요. 1년 나무가 클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굉장히 크지를 않은 부분들을 무조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뿌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며 얼마나 뿌리가 중요한지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드린 당도가 14에서 15브릭스밖에 안 나오는 농가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문제가 아닌데 저 아래 지역은 우리보다 농사 짓는 것 중에 더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시비라든지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수량을 많이 다는 쪽에선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행히 천안은 거봉농사를 짓다 보니까 나무가 좀 적당히 크게 한다든지 그 저쪽 아래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량을 그 정도까지는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한테도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수량을 줄이고 뿌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뿌리를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초전정이에요. 단초전정이라는 것보다는 강전정이라는 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봉을 천안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눈을 많이 두잖아요. 첫 번째, 눈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 눈수를 어쨌든 줄여가지고 나무가 봄에 나오는 신초가 강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봉처럼 가지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눈수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2m에 3m를 심어서 가지가 막 4m, 5m 길게 뻗들지라도 짧게 잘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짧게 잘라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초가 강하게 나오는 거 말고도 뿌리가 강하게 뻗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크게 나오게 해서 단추전정이 첫 번째 죽고요. 그 다음에 근권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안 나오네요. 첫 번째 저는 발화를 좀 균일하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소질이나 이런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물을 괜찮습니다. 물을 주는 걸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정을 조금 강하게 하는 쪽을 말씀드렸고요. 시비 관리는 가능하면 안 줄 수는 없는데 많이 주시진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파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포도나무가 열매로 따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가지가 전정한 것도 전정목 파쇄해서 들어가고 이파리도 떨어져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과일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물건이 들어오는 것들이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광합성. 결국 햇빛을 잘 받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샤인마스카트에서 첫 번째로 광합성에 관련된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뿌리가 좋게 되려면 광합성이 잘 돼야 하는데 광합성이 잘 되려면 햇빛을 잘 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을 잘 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햇빛을 잘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가지에 한 송이씩만 드세요 하고 교과서처럼 얘기를 되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가지수를 전정을 한눈에다가 2개씩 놔가지고 가지를 2배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1m에 가지를 4가지 정도 넣는데 가보시면 8가지 내지 최소한 7가지 이상씩을 1m에 7가지를 뽑았어. 그런 다음에 그 뽑은 가지에다가 한 송이씩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4가지를 뽑아가지고 4송이를 다른 거하고 7가지를 뻗어서 7송이를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7가지를 뻗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늘지는 거. 무슨 얘기냐면 샤인도 그늘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지만 거봉을 재배할 때 굉장히 많이 아시잖아요. 거봉에서 그늘지게 해놓고서 과일을 잘 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늘진 데서 과일 잘 익은 적 있어요? 그게 햇빛 잘 들어오도록 하도록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샤인에서 조금 그늘이지도록 해도 크게 문제없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많이 달아야겠는데 한 가지에 2송이를 달자니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지수를 많이 넣은 거예요. 가지수를 절대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가지수를 한 가지에 한 송이를 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한되면 봉지수로 300평당 계산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봉지수가 3,300개 내지 3,00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10,000개 정도 이상까지 들어간 농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봉지수를 가지고 내 밭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따져야 하고, 두 번째, 가지가 절대로 많아서 우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얘기했듯이 부초 재배를 하라고 해서 가지에서 나온 곁가지를 활용하라고 하니까 부초까지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그늘이지죠. 나무가 그늘이지면 절대로 좋은 포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 자료의 연구에 의하면 예를 들면 햇빛을 잘 받는 햇빛을 최대치로 받는 이파리하고 그 이파리 밑에 있는 그늘진 이파리하고 햇빛이 굉장히 좋다는 상태에서 광합성,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늘진 이파리 10개가 있어야 햇빛을 잘 받는 이파리 1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샤인마스카도 그늘지게 재배하면 안 됩니다. 그늘지게 재배하는 건 질소질을 많이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고요. 등습도 안 되고 나중에 과실 품질도 떨어지는 문제도 다 그 문제에서 나옵니다. 올해 샤인을 재배해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파리도 잘 죽고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았는데 어느 집 거는 꽤 과일이 맛있는가 하면 어느 집 거는 꽤 맛이 없었던 거. 물론 착과량이 적은 집게 맛있겠지만 두 번째로 잘 생각해보면 그늘지게 지어서 우거지고 이파리가 많았던 집들 중에서 과실이 맛있던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제가 수량을 많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늘지지 않는 건 품질이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그 가락동 시장에 제가 살짝 가봤는데 그 중도메인이라고 해서 실질로 와본 사람들이 가락동에 가서 막 이것저것 물건이 오면 다 먹어봐요. 일일이. 난 그렇게까지 먹는 줄 모르는데 거의 모든 포도를 다 하나씩 따먹어봐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이구동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한 달 전쯤이니까 막 샤인이 막 올라올 초창기이긴 하지만 당도가 18브릭스 넘는 샤인이 거의 올라오질 않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포도가 어딨어 막 하고 샤인이 맛있다는 그 느낌이 들었던 것들은 최소한 당도가 18에서 19브릭스, 20브릭스 정도까지 나와야 막 샤인이 굉장히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20브릭스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2톤보다 넘으면은 아주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아니면은 20브릭스나 18브릭스 올리기가 첫 번째 힘들고요. 두 번째, 이파리를 놓치는 분.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절대로 그 맛이나 그 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김천이나 이런 데는 과일 알도 크고 여기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알속기라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을 막 쭉 싸가지고 막 차례대로 해가지고 송이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다 그러는데 눈으로 한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하나는 결국엔 맛으로 직판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온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려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적게 다는 거, 두 번째는 햇빛을 어쨌든 잘 받게 하는 겁니다. 햇빛을 지금보다 덜 우거지게 하는 거. 가지수를 아까 얘기한 대로 20 내지 30cm에 한 가지 정도만 두면 되는데 20cm에 지금 대부분 두 가지 정도씩 두고 있어요. 한 뼘 정도에 두 가지씩 두고 있는데 두 가지씩 두어도 돼요. 두 가지씩 두되 가지가 나오면 한 가지는 굵은 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는 얇은 가지가 나오잖아요. 얇은 가지는 열매를 달지 말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뭐라고 하지? 예비지로 쓰세요. 예비지로. 그래서 그 예비지가 밑에 쪽에서 강하게 밑에를 전지해도 눈이 다 나오잖아요. 눈을 밑에까지 아주 강하게 쳐도 눈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지를 자르고 예비지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예비지의 열매를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갱신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하게 전정하는 방법, 햇빛을 좀 많이 받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착과량을 줄이는 방법, 요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이 커도 절대로 맛있는 포도가 나오지 않는 것까지 맞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 뭐냐면 햇빛을 어떻게 하든지 잘 받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천안포도의 앞으로 갈 길들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알이 좀 굵은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5년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나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은 지베렐렌을 농도를 살짝만 칠해도 과일 알이 커져요. 그거는 그냥 간단해요. 물이나 양분이 뿌리가
1이라는 게 있고 뿌리가 2 정도로 뿌리가 2배 정도 큰 나무가 있어요. 전정을 해서 위를 똑같이 놔뒀으면 뿌리가 2라고 있는 나무는 물도 2배로 빨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양분도 2배로 빨아들일 건데 과일이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 기다리면 과일 알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린 나무에 어떻게 하면 과일을 크게 하느냐 이거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어린 나무에는 과일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맞아요. 할 수는 있어요. 몇 가지 편법을 써서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해서 편법을 써서 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들어요. 골병 드는 것처럼 어렸을 때 뭐가 하면 골병 드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클 수가 없어요. 뿌리가 클 수가 없어요. 위에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절대로 뿌리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다리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과일 알이 큰 걸 얘기했는데 보통 샤인마스카시 유액재배 기준으로 했을 때 9g에서 1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나무, 큰 나무 됐을 땐 10g 정도, 거봉만큼 크기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봉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베렐렌을 처리하면 4배차가 아니라 2배차라서 12에서 13g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거봉 지베렐린 처리한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작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제 가격을 못 받아요. 거의 뭐라고 하지? 자포도처럼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5g 정도까지 큰 크기로 나오는데 15g까지로 키우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니까 질소질을 굉장히 물을 줄 때마다 계속 비료를 주고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문제가 됐듯이 개분을 막 갖다가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 그냥 저 크기로 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뿌리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만 1년, 2년에서 4년 내지 5년만 버티시면은 4년, 5년 후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시장 가서 무슨 영양제를 주시려고 뭘 사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봉에다 더크리 칠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과일 알이 커졌다는 거는요. 물이 많아진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과일이 커진 만큼 있잖아요. 수량도 늘어나요. 예를 들면 10g짜리가 15g짜리를 넣으면 수량이 1.5배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에는 2톤만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지베렐렌을 처리하면 3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 한 알이 1.5배로 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지베렐렌 처리한다고 해서 송이수로 줄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송이가 커진 만큼 알을 좀 알이 커진 만큼 송이를 좀 솎아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건강하고 강하고 아니면은 장기 재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서 뿌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재를 보면 알잖아요. 포도나무 작은 분재가 있는데 왜 나무가 안 크죠? 왜냐면 포도나무 분재가 왜 안 커요? 뿌리가 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죽어도 안 커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뿌리가 2배 정도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2배 정도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거봉 이제 막 패원하려고 캐보면 뿌리가 어디 있어요? 위쪽에 굵은 뿌리도 몇 개 있지만 다 보면 아주 논에 심은 것들은 20cm 내지 30cm밖에 안 내려간 포도나무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밭이 좋아가지고 60 내지 70, 많게는 한 1m까지 뿌리가 쭉 뻗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량이 거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지상에 있는 거는 전정해줘서 매년 없애주니까 뿌리가 있었던 것 중에 잔뿌리는 없어지지만 점점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점점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죠? 내년 지나면 후년 약해지고 후년 지나면 또 다시 약해지고 왜 약해지고? 약해질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뿌리 말고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나무가 뿌리가 저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 막 비 오는 6월 달에 막 잔디 깎는 기계로 막 풀을 깎고 나오면
2, 3일만 지나면 쑥 커오르잖아요. 왜 커올라요? 뿌리가 뭔가 받쳐주니까. 뿌리는 이미 막 활성화가 돼서 충분히 컸는데 위만 잘라져 있으니까 막 물하고 양분을 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커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아니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뿌리 말고 작과량을 줄인다든지 뭐 다른 거 말고 뿌리 말고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재를 생각하고 분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근데 어린 나무들은 생각한 것보다 뿌리가 적어요. 이 적은 나무에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인마스카 생육 발육도를 보고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죠. 이 대략적으로 보시는데 발화가 돼서 싹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확이 끝날 때까지 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크는 거예요. 뿌리가 점점점 크다가 뿌리가 급격하게 크죠. 만개기라고 했는데 꽃이 피는 보통 잎이 10잎에서 12잎 날 때까지 뿌리가 쭉 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기들, 손자들, 손녀들 키가 클 때 한 번에 뭐라고 하지? 다른 애들 클 때 초등학교 때 키가 쭉 크는 애들이 나중에도 쭉 크잖아요. 아니면 중학교 때 사춘기 지나서 키가 쭉 클 때 커야 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커야 할 때 못 크면은 언제 커요? 한여름에 더울 때 뿌리가 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파리도 안 나왔을 때 뿌리가 클 수 있겠어요. 반대로 신초도 마찬가지예요. 샤인마스카트를 세력을 좋은 포도를 만들고 싶으면은 뭐라고 하지? 막 6월달, 7월달에 거름을 져서 키우는 게 아니라 싹이 막 나와가지고 한 10잎 컸었을 때 다른 집 거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크면은 그 이후로 7월달, 8월달, 9월달은 대충 놔둬도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발화가 좋으면 처음부터 눈이 싹수가 좋아가지고 눈이 확 커서 다른 집 거보다 이파리가 훨씬 더 좋으면은 훨씬 더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했을 때 꽃 피기 전에 6월 달쯤 되잖아요. 한 7잎, 8잎 싹이 나와서 쭉 나왔었을 때 다른 집보다 싹이 균일하게 쭉 나오고 포장을 싹 덮어가지고 뭐라고 하지? 쭉 아주 이쁘게 싹이 쭉 올라오면 큰 거예요. 근데 다른 집들 싹이 막 한 이만큼 한 6잎, 7잎 나왔을 때 그때쯤에서 한두 잎 나오고 어떤 건 막 이만큼 굵게 막 끄트머리 나오고 중간에 막 엉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합성, 아까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파리가 균일하게 나오면은 광합성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기 선생님들이 이 방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차서 쭉 앉아있는데 의자를 그 같은 거리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파리들이 안 겹치는데 여기 있는 반인 분이 이쪽으로 다 뭉쳐있으면 이만큼은 노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밭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파리가 나올 때 잘 나와줘야 하고 뿌리도 다른 사람이 클 때 커줘야 돼요. 뿌리가 언제 큰다고요? 봄에 크는 거예요. 봄에. 이파리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뿌리가 먼저 크는 거예요. 이때 뿌리가 먼저 커져야 돼요. 흰 뿌리가 보통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온도가 10도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상에서. 근데 지상의 평균 토양 온도가 10도 정도 되면 지상도 거의 그 시간에 10도, 12도 돼요. 그러니까 밤 온도하고 낮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정도 되면 아니면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양도 그때쯤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도 움직이고 물도 움직여져서 뿌리가 먼저 확 움직여져서 뿌리가 먼저 싹 뻗어서 뿌리가 먼저 활착을 해서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신초가 한꺼번에 쭉 하고 뻗어나가지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먼저 나와 있어야 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줄기가 그것도 균일하게 나오고 다 건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줄기가 나와가지고 남들 막 신초가 나올 때 우리 집은 이미 과선돼서 끝을 다 적심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겠어요?
적심을 하면 뭐가 되죠? 이파리가 커지고 두꺼워지죠. 아까 광합성을 하는데 이게 이파리 하나예요. 근데 이런 이파리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종이쪽처럼 얇은 이파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파리가 두 잎이 겹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겠는데 한 잎 자체가 두꺼운 거는 일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이파리 한 잎보다 두꺼운 이파리 한 잎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파리 내에 엽록체라는 부분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많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우거지게 해서 그늘지게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파리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파리는 두껍게 어떻게 만드냐? 끝을 적심하면 이파리가 두꺼워졌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먼저 발달이 돼서 나와야 돼요. 뿌리가 먼저 나와야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초가 나오고 신초가 빨리 나와서 다른 집보다 먼저 나와서 끝순을 잡아놓고 이파리가 점점 굵어지게 해서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오래 가는 거죠. 다른 집보다 먼저 과수원을 먼저 이파리를 먼저 이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먼저 이파리를 꽉 채우면 광합성을 최소한 2, 3일만 그 좋은 오류가 좋은 날 다른 집보다 2, 3일만 먼저 일찍 일을 해도 포도나무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안 그래요? 회장님 맞죠? 네, 맞아요. 그러려면 뿌리가 좋아야 돼요. 뿌리가. 근데 여러분들 막 뿌리 단근도 많이 하고요. 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뿌리가 뭘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는 건 원래는 침수되는 거예요. 배수 안 되는 거. 노는 땅에서 뿌리 잘 크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요. 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수확을 늦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가을까지 열매를 매달고 있으면 절대로 뿌리로 양분이 안 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원래 뿌리가 나.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자라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쯤 되면은 우리가 변색기라고 하는데 착색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거의 뿌리가 못 커요. 한여름에 더워서도 못 크다가 이게 뿌리죠. 더워서도 못 크다가 160일쯤 돼서 수확이 끝나면 뿌리가 다시 크기 시작해요. 이 뿌리가 쭉쭉쭉쭉 크잖아요. 뿌리가 쭉쭉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봄에 쭉 컸다가 쭉 안 컸다가 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건 9월, 10월 달쯤 과일을 따고 나면 그때부터 뿌리가 쭉쭉 크는 거예요. 그 쭉쭉 커는 뿌리가 다음에 봄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초를 다시 뻗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 비료를 줬어요. 그죠? 봄에 회장님 비료를 줬죠. 그러면 이 어린 나무들이 비료를 빨아먹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양분들은 저 뿌리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장소는 고구마 같은 경우 밑에다 이렇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달아놓잖아요. 고구마 왜 밑에 밑둥가리에 이만한 열매를 달아놓겠어요? 겨울 났다가 다음에 봄에 다시 싹 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져다 먹는데 포도나무 뿌리는 사람이 못 먹지만 그 뿌리에 다 모든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서 우리가 질소 기준으로 보면 뿌리에 있는 질소질에 열이라는 게 있으면 4 정도는 다 봄에 다른 기간에 줘요. 특히 싹을 틔우는데 아까 꽃이 피기 직전에 막 뿌리가 쭉 거울르잖아요. 이 뿌리는 땅에 있는 뿌리 양분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뿌리에서 있던 양분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다. 근데 줄기에서도 양분을 가져다 쓰고 다른 데도 다 가져다 쓰는데 대부분을 뿌리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막 뿌리가 나오려고 했었을 때 처음에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자극을 줘야 뿌리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산모 가면은 루톤 갖다 치죠. 루톤이라고 약칠하잖아요. 약이 뭐예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나무에서는 저장양분 가지고 만들어요. 뭐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이 호르몬은 그러면은 그때 지수를 준다고 해서 지수 뿌리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지수로 호르몬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저장돼 있던 양분인데 나무에 있던 저장양분의 대부분은 뿌리에서 만들어지니까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 있는 저장양분이 많아야 나무가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이 못하는 게
가을에 이파리 놓치는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을 너무 늦게까지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예전의 개념은 비료를 지수질 비료를 줬는데요, 감사 비료라는 개념이 요즘 굉장히 강해졌어요.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는 지수질 비료가 양분을 그 다음에 봄에 쓸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이나 막 아니면 생기 때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지수나 비료 개념에서 감사 비료로 수확이 끝나는 비료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요즘은 많아졌어요. 물론 유기질 비료나 지금 개분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거친 거니까 요리해가지고 짧게 잘라 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시간에는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줘도 되는데요, 봄철에 쓰는 비료는 비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그 빨아먹을 수 있는 온도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이파리도 없고 추우니까 안 되는 건데, 이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 후에 주는 비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때 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얘가 휴면을 안 하니까 저장 양분을 열매로 안 보내고 자꾸 이파리가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끝순이 막 끝없이 뻗어나간다. 나무는 생육이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추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 혹시 춤이나 이런 거 줄 때 약하게 주셔도 되고, 혹시 너무 수확이 늦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옆면 살포를 살짝 해주시는 쪽이 나아요. 샤인마스카트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수질 비료든지 비료를 조금 주셔야겠다, 감사 비료가 꼭 필요한 것도 알고 중요한 것도 알고, 아까 얘기대로 뿌리가 중요한 것도 알았으니까 그럼 이 뿌리한테 뭔가 비료를 좀 줘야겠다 싶었을 때, 물론 관주를 해준다든지 토양에 주는 방법도 한 비료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짧게 나눠서 주니까 옆면 시비를 요소나 이런 걸 살짝 타서 주는 쪽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료를 몇 번만 그렇게 해서 주셔도 훨씬 더 좋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 양분이 뿌리 쪽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쭉 만기기까지 커오르는데, 신초도 이 뿌리가 많이 커야 그 다음에 신초가 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뿌리가 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땐 광합성이라고 해서 이파리에서 저장 양분이 뿌리로 전해져야만 어느 정도 양분이 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고, 열매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크고 변색기 때 한 번 커서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열매는 큽니다. 2차 생장곡선이라고 해서.